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폐지를 줍는 김 할아버지가 명동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쫓겨날 뻔했지만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깎듯이 존경을 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박 회장님, 성공한 사업가이자 대기업을 일군 분께서 마련하신 자리입니다. 회장님이 사업을 시작하신 지 20주년을 기념하는 날이자 그동안 함께 해온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각지에서 귀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멋진 양복을 차려입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분들이 가득합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재즈 선율이 은은하게 퍼져나가는 가운데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직원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을 나르고 있습니다. 여러 사업가들이 연단에 올라 축사를 하고 박 회장님께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분위기 속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한 작은 그림자가 천천히 레스토랑 정문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듯한 김 할아버지였습니다. 야윈 몸에 하얗게 샘 머리를 하고 해진 옷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어깨에는 폐지 줍는 할아버지들이 흔히 메고 다니는 커다란 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레스토랑 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화려한 내부를 보며 망설이는 듯했습니다. 그리고는 손으로 흰머리를 쓸어올리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은 뒤 조심스럽게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이 경비원이 달려와 할아버지를 막아섰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여긴 고급 레스토랑이라 어르신이 계실 곳이 아닙니다. 경비원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할아버지의 낡은 옷을 훑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살짝 들고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내가 여기서 만날 사람이 있어서 왔네? 경비원은 미간을 찌푸리고 빈정대는 말투로 물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러 오셨다는 거죠? 혹시 잘못 오신 건 아닙니까? 여기는 VIP 고객들을 위한 파티이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경비원의 큰 목소리에 주변의 몇몇 손님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은 고급스러운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할아버지의 모습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빨간 드레스를 입은 최 씨가 옆 사람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여기 왔대? 저런 사람이 감히 어떻게 여기를 들어올 생각을 했을까? 최 씨의 옆에 있던 사람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아마 길을 잘못 들었거나 아니면 공짜 밥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온 거겠지.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릴수록 김 할아버지는 더욱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제자리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경비원은 팔짱을 끼고 더욱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서 나가십시오. 여기는 큰 행사가 있는 곳이라 어르신이 여기서 구걸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귀찮게 할 곳이 아닙니다. 할아버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구걸하러 온 게 아니네. 나는 오늘 파티에 온 사람을 만나러 왔네. 제발 좀 들어가게 해주게. 경비원은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러 왔다는 거죠? 도대체 이 안에 누가 어르신을 알기나 하겠습니까? 할아버지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바로 이 파티를 주최한 박 회장일세. 그 말에 경비원은 크게 웃어버렸습니다. 주변의 손님들도 덩달아 비웃었습니다. 폐지를 줍는 노인이 박 회장님은 안다고? 말도 안 돼. 경비원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다른 직원을 불러 할아버지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어르신, 제발 좀 가세요. 안 그러면 강제로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김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눈을 번뜩이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 어떤 일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듯
만나야 할 사람을 꼭 만나겠다는 듯했습니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흐르던 그때 한 젊은 직원이 걸어오다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한 씨였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의아한 듯하면서도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박 회장님은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회장님은 아시는 분이세요. 한 씨는 조금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네. 나는 그 사람을 꼭 만나야 하네. 정말 중요한 일이라. 한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할아버지 같은 분이 박 회장과 인연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할아버지의 강렬한 눈빛에 무언가 망설여졌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한 씨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왜소한 모습이었지만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날카로운 시선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번쩍이는 양복을 입은 정 씨가 와인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여긴 어르신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박 회장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이 도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분 중 한 분이시죠. 어르신 같은 분이 어떻게 박 회장님은 아시겠어요? 정 씨는 비웃으며 말했고 주변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낄낄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화려한 비단 드레스를 입은 송 씨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정말 파티 분위기를 망치는군. 경비원들은 뭐 하는 거야? 어서 저 사람을 내보내. 경비원은 김 할아버지를 흘끗 보더니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할아버지를 끌고 나가려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지쳐 보이고 수그러든 모습이 역력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섣불리 행동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낡고 야윈 어깨를 억지로 붙든 채 주변의 압력을 견디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안 해. 하지만 나는 귀찮게 하려고 온 게 아니라네. 박 회장 만나서 꼭 할 말이 있어서 온 걸세. 경비원은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말했죠? 여기 들어오실 수 없다고요? 안 가시면 강제로 내쫓을 수밖에 없어요. 근처에 있던 몇몇 손님들은 짜증을 냈습니다. 왜 저 사람을 계속 여기 서 있게 내버려 두는 거야? 정말 귀찮게 하네. 이런 고급 파티에 저런 사람이 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 긴장감이 고조되던 그때 한 씨가 당황한 표정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그녀는 경비원에게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제가 박 회장님 비서에게 물어봤는데 지금 손님을 맞이하느라 바쁘시지만 곧 나오실 거라고 하네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경비원은 놀란 듯했습니다. 정말이야. 저런 사람이 박 회장님은 안다고. 한 씨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할아버지에게 더 부드러운 눈빛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만약 회장님과 아는 사이라면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정말 확실히 회장님은 아시는 건 맞죠?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기억할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만약 그분이 여기 나오신다면 날 거절하지 않으실 걸세. 그때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말도 안 돼. 박 회장님이 폐지 줍는 할아버지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틀림없이 착각한 거겠지. 아니면 관심을 끌려고 거짓말하는 거겠지. 어쩌면 박 회장 이름을 듣고 돈을 구걸하러 왔을지도 몰라. 저런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흔하잖아. 그 모든 말에도 할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하며 차분하게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경비원은 압박감을 느끼며 한 씨에게 말했습니다. 좋아. 박 회장님이 뭐라고 할지 보자. 하지만 만약 어르신이 거짓말을 한 거라면 조용히 여기서 나가야 할 거야. 알겠어? 할아버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무엇을 예견이라도 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씨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웅성거렸지만 그들의 눈에는 의심보다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수군거리는 가운데 이번에는 다른 직원이 급하게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경비원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경비원의 얼굴이 굳어지며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후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모시러 나가겠습니다. 회장은 순간 모든 소리가 멎고 사람들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습니다. 모두가 놀란 듯 쳐다보는 가운데 박 회장이 나왔습니다. 그는 세련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엄숙함과 동시에 성공한 사람의 위엄이 엿보였습니다. 박 회장의 등장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잠시 전까지 할아버지를 비웃었던 손님들은 할 수 없이 고개를 돌려 놀란 눈으로 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회장은 문으로 다가가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할아버지를 알아보고는 깊은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어르신, 박 회장은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어르신이십니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박 회장이 깍듯이 허리를 숙여 인사할 줄은. 어르신, 정말 오신 겁니까? 여기서 어르신을 뵙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손님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정 씨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이 흔들렸습니다. 송 씨는 몸을 굳힌 채 당황한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한 씨 역시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바로 전까지 할아버지를 내쫓으려 했던 이 경비원은 고개를 숙인 채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존경과 감동을 담아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어르신을 얼마나 찾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연락도 없이 이곳에 오셨습니까? 제가 찾아뵈어야 했는데. 김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자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네? 하지만 오늘은 자네에게 아주 중요한 날이니 안 올 수가 없었네. 할아버지의 말은 평범했지만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제야 할아버지의 정체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왜 박 회장이 저렇게 깍듯이 존경하는지 의아했습니다. 박 회장은 그들의 궁금증을 알아채고 차분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분에게 이렇게 존경을 표하는지 궁금하시겠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경청했습니다. 그동안 웅성거리던 소리들은 모두 사라지고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30년 전, 저는 지금처럼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박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저 달동네에 살던 가난한 아이였습니다. 집안 형편은 너무 어려웠고 어머니는 아프셔서 약 살 돈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늘 굶주림에 허덕여야 했습니다. 그는 숨을 크게 쉬고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제가 어머니 약값을 벌기 위해 쓰레기를 뒤지고 있을 때 이분을 만났습니다.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였지만 저의 불쌍한 처지를 보고는 망설임 없이 도와주셨습니다. 가진 돈을 모두 털어 약을 사주셨습니다. 이분이 아니었다면
어머니는 아마 돌아가셨을 겁니다. 박 회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도움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마음만은 잃지 말아야 한다고, 마음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 회장의 눈은 깊은 감동으로 빛났습니다. 바로 그 말씀 덕분에 저는 제 삶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공부했고, 맨손으로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오늘날 제가 이룬 모든 것은 바로 이분의 따뜻한 마음과 희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박 회장의 이야기에 모두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아까 할아버지를 비웃던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 할아버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큰 소리로 할아버지를 내쫓았던 경비원은 뒷걸음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있던 한 손님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그 다음, 마치 파도처럼 사람들이 일어서서 김 할아버지께 인사를 했습니다. 모두의 존경에 찬 시선에도 할아버지는 여전히 차분한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을 흔들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감사나 존경 따위는 바라지 않네. 그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길 바라네.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라네. 할아버지의 말은 마치 종소리처럼 모두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은 침묵했고 모두가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회장은 할아버지 옆에 서서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는 듯했습니다. 30년 전, 저는 어머니와 함께 도시 외곽에 있는 허름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박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저를 키우기 위해 온갖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머니는 병에 걸리셨고, 병은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돈이 없었기에 저는 그저 어머니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숙이고 목이 메었습니다. 어떤 날에는 쓰레기를 뒤져 먹을 것을 구하러 다녔지만 그것마저 부족했습니다. 어머니는 약이 필요했지만 12살의 어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세상이 저를 버린 듯한 기분이었죠. 그의 눈은 김 할아버지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때 저는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제가 폐지를 줍고 있을 때 할아버지가 저를 발견하셨죠. 저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야위고 허름했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은 유난히 빛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이런 곳에서 이러고 있느냐며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제 가정사와 어머니의 병에 대해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눈빛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히 동정심을 넘어 저를 도와주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그저 내가 돕지 않으면 누가 도울까 하는 생각뿐이었네. 그 아이는 누군가 손을 내밀어주면 인생을 바꿀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지. 박 회장은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비좁고 허름한 고시원이었죠. 할아버지는 폐지를 팔아본 돈을 모두 털어 어머니 약을 사주셨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직접 죽을 끓여 어머니께 가져다 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곁에서 어머니를 돌봐주셨습니다. 마치 가족처럼요. 박 회장은 숨을 크게 쉬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 인내심과 친절을 잃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손님이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믿기지 않네요.
폐지를 줍는 분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박 회장은 사람들을 돌아보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네가 가난할 수는 있어도 마음까지 가난해져서는 안 된다. 너는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성공했을 때 오늘날의 너처럼 힘든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마치 종소리처럼 울려 퍼지며 모두를 깨우쳤습니다. 평소 화려한 삶에 익숙해진 권력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으셨고 저는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돈이나 음식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빛이 있다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네. 그저 우리 모두가 주위 사람들을 도울 때 세상이 더 좋은 곳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뿐이네. 박 회장의 이야기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감추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까 할아버지를 비웃었던 젊은 사업가가 자리에서 일어나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잘못 판단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과 희생에 정말 존경을 표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차례로 일어나 김 할아버지에게 존경을 표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라는 이유로 그를 무시했던 자신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누구도 할아버지가 이토록 위대한 분이고 박 회장의 은인이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주위를 둘러보며 온화하지만 깊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칭찬이나 존경 따위는 바라지 않네. 내가 한 일은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이었을 뿐이고 그 어떤 보답도 바라지 않네. 다만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네. 가능하다면 작은 일이라도 좋으니 다른 사람을 도와주게. 그 말에 모든 사람이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평범한 폐지 줍는 할아버지를 통해 얻은 값진 깨달음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을 마치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비로소 그들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정 씨는 얼굴을 붉히며 어깨를 떨었고 손에 들린 와인잔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정 씨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르신, 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아까 어르신을 비웃었던 거 정말 후회합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존경받을 분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제 행동에 대해 정말 부끄럽습니다. 정 씨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손님이 일어서서 정 씨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겉모습만 보고 할아버지를 판단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박 회장님의 은인이시자 저희 모두의 영감을 주는 분이신 줄 몰랐습니다. 손님들은 차례로 일어나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김 할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송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할아버지에 대해 잘못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비원 이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울먹였습니다. 어르신, 저는 어르신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김 할아버지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나는 그저 내가 내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잊지 말 거라.
누구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다. 그 말은 그 경비원의 마음을 울렸고 이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박 회장은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르신이 안 계셨다면 저는 지금의 제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어르신께서 제게 해주신 모든 일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가르침에도 감사드립니다. 박 회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고 그의 겸손한 태도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이 파티의 분위기는 처음처럼 화려하고 사치스럽지 않았습니다. 진심과 감동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반성했습니다. 한 사업가는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아. 돈 때문에 눈이 멀어서 진짜 가치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어. 옆에 있던 사업가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나도 그 할아버지를 무시했던 것이 후회스러워. 앞으로는 달라져야 해. 모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박 회장은 다시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오늘 저는 이 파티를 통해 폐지 줍는 할아버지를 기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부는 돈으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훌륭한 인품으로 측정된다는 것입니다. 모두의 우렁찬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파티에서 그 어떤 순간보다 더 우렁차고 진실된 박수였습니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할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바라보았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며 사람들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감사하네. 하지만 나는 이런 존경이나 감사 따위는 바라지 않네. 내가 한 일은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이었을 뿐이고 어떤 보답도 바라지 않네. 그저 여러분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주위 사람들을 도우며 누가 되었든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랄 뿐이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화려한 이론이나 말이 아닌 평범한 할아버지의 진실한 삶에서 전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잊지 말고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